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별의 에너지와 내부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주계열성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정력학 횡령 상태인 별의 내부 구조를 별의 질량에 따른 에너지 전달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별의 에너지원 그리고 그 내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애니메이션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촛불은 양초를 이루는 물질을 연소시켜 빛과 열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태양이 방출하는 막대한 에너지 양은 연소 과정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많은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렇다면 태양과 같은 별이 빛과 열을 낼 수 있게 하는 에너지원은 무엇일까요? 자, 태양과 같은 별이 에너지를 내서 빛과 열을 낼 수 있는 에너지원은 뭐냐라는 겁니다. 정답은 촛불 같은 것들은 이제 타면서 빛과 열을 내는 것은 양초의 성분과 산소에 결합하게 되는 우리 화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산화 반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태양은 수소가 핵융합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에서 빛과 열을 방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 별 내부에서 에너지가 생성되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장 먼저 할 거는 이겁니다.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성운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할 때 기체 입자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고, 이러한 감소한 에너지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성운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우주 공간에 떠있던 어떠한 성운에서 얘가 중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밀집한 이러한 상태인 거죠. 이게 이제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중력 수축으로 생기는 에너지를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력 수축으로 생기진 에너지를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지만 태양이라는 별, 태양이 방출하는 막대한 에너지 양이 존재하는데, 그 에너지는 이렇게 중력 수축한 에너지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태양은 1초에 상당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게 되는데, 물론 태양뿐만 아니라 태양과 같은 별들이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게 되는데, 이건 도저히 중력 수축 에너지로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드디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질량이 에너지로,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이렇게 해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태양 중심부에 수소 4개가 있습니다. 태양 중심부에 수소 원자핵 4개가 핵융합하여 반응해서 헬륨 하나의 헬륨 원자핵 1개를 만드는
헬륨 원자핵 1개를 만드는 바로 이런 거. 수소 원자핵 4개가 핵융합 반응에서 헬륨 원자핵 1개가 만들어지는 요 수소의 융합 반응. 우리가 이제 물리 시간에 많이 배웠죠.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이 될 때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바로 이 에너지가 어떻게 방출되느냐?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이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보다 약 0.7% 작은데 바로 요 작아지는 즉 감소된 질량이 에너지가 생성된다는 거죠. 요 감소된 질량만큼 에너지가 사용되는데 바로 그때의 에너지가 뭐다? 별의 에너지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에너지를 별의 에너지원이 된다는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수소의 융합 반응 후 줄어든 질량을 델타 M, 빛의 속도를 C라고 하면 아까 여기서 이렇게 수소의 융합 반응에서 생성된 에너지의 양은 이는 델타 MC의 제곱만큼의 에너지가 생성되더라라는 거죠. 에너지가 감소된 질량 델타 MC의 제곱만큼의 에너지가 생성이 되더라라는 거죠. 이 영상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태양의 빛과 에너지는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바로 태양의 중심부 핵입니다. 약 1400만 도에 이르는 태양의 핵에서 수소에서 헬륨으로 변화할 때 미량의 질량이 줄어들고 그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Hydrogens fuse together and make helium. So in the end, 4 hydrogen atoms disappear and 1 helium atom is created. And the helium weighs a little bit less than the 4 hydrogens. And that little tiny bit less is released in energy. 이런 원리로 매초 6억 톤의 수소가 5억 9,500만 톤의 헬륨을 만들어내면 남은 500만 톤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런 핵융합의 원리를 설명한 건 아인슈타인의 E=mc 제곱 방정식. m은 질량이고 E는 에너지입니다.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에너지와 질량이 같다고 보고 태양 에너지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태양에서 핵반응으로 사라지는 아주 작은 질량의 빛의 속도의 제곱이라는 어마어마한 상수가 곱해지면서 커다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아인슈타인이 바로 이 식을 만들었다. 에너지는 델타 Mc의 제곱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손실된 질량만큼의 곱하기 광속의 제곱을 하면 빛의 속도의 제곱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생성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소 원자의 한 개의 질량은 4.03129. 그다음에 헬륨 생성된 헬륨 질량은 4.0026이다. 26인데 요게 수소 원자 4개가 헬륨 원자 하나의 질량보다 많고 그때 나타나는 질량 손실이 바로 에너지. 이게 바로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죠. 자, 태양은 수소의 융합 반응으로 매초 400만 톤의 질량 결손이 생긴다. 태양이 매초 방출하는 에너지는 몇 줄인가?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400만 톤이라고 했으니까 델타 MC의 제곱을 적용하게 되면 400만 톤의 질량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의 제곱을 해주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죠. 에너지는 4 곱하기 10의 9승. 400만 톤을 g으로 바꾸면 저렇게 4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의 제곱.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3.6 곱하기 10의 26승. 3.6 곱하기 10의 26승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몇 초 방출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초 요거에 대해 요거를 이제 하루 동안에 한다고 한다면 곱하기 몇 초니까 곱하기 60 하면 1분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시간 이런 식으로 하면 하루 동안에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방출하는 태양의 에너지 24시간 동안에 방출하는 에너지도 우리가 함께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바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어떠한 조건이냐면 자, 원자핵 사이에 강한 전기적 반발력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양성자와 양성자가 서로 결합하려면 그냥 단순히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합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힘이,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별의 내부 온도가 약 몇만 도? 바로 1000만 K 이상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배웠던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에너지가 계속해서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몇만 K? 1000만 K에 이르렀으면 1000만 K에 도달하면 비로소 그때 무엇이 발생한다? 수소핵 융합 반응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별이 드디어 무슨 별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언급했던 주계열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시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약 1000만 K가 되었을 때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바로 그때 주계열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소의 융합 반응으로 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내부 압력이 커져서 중력과 평형 상태를 이루고요.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정역학적 평형 상태, 정역학 평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을 이루고 있는 모든 별들은 바로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별이 구 모양이다, 둥근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둥그냐? 정역학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즉 내부의 압력과 그 다음에 중력, 내부의 압력과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내부 압력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중력이 서로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둥근 모양, 구 모양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별은 이렇게 구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태를 정역학 평형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의 융합 반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성자 반응과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왜 CNO 순환 반응이라고 하는데 어떤 조건일 때 이렇게 나타나느냐?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태양 질량이 2배 이하, 태양 질량의 2배 이하, 별의 중심부 온도로 따지면 2000만 K 이하에서는 양성자 반응, 우리가 NP 반응이라고 합니다. PP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요. 태양 질량의 2배 이상,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녀석들이겠죠. 내부 중심 온도가 2000만 K 이상 되는 이러한 별들은 탄소와 질소와 산소가 촉매 역할을 하면서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촉매 역할을 하고 있는 C, 탄소 C, N, 질소 N, 그리고 산소 O, 이렇게 CNO 순환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양성자 반응은 이겁니다. 수소 원자핵이 차례차례 반응해서 여기
하나의 수소와 하나의 수소가 서로 이렇게 반응해서 입실론이 나가고요. 다시 수소와 수소가 이렇게 하나씩 수소가 반응해서 이렇게 헬륨이 되는 이러한 반응, 즉 양성자와 양성자가 서로 부딪히면서 반응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양성자 반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태양 질량보다 훨씬 무거운 녀석들은 이렇게 탄소와 질소가 요 그러니까 양성자면 수소가 되겠죠. 요 수소와 수소 반응할 때 촉매 역할을 이뤄서 서로가 서로에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촉매 역할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헬륨이 되는 거겠죠. 요 반응도 마찬가지로 요 양성자 반응도 헬륨이 되는 거고, 탄소, 질소, 산소의 순환 반응도 이제 헬륨이 되는 건데, 서로가 서로 이제 이때, 그러니까 2000만 K보다 온도가 낮으면, 중심별의 온도가 낮으면 양성자 반응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2000만 K보다 별의 중심 온도가 2000만 K보다 온도가 높으면 CNO 순환 반응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나게 된다. 뭐 그 뜻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중심부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70% 이루는 것은 이렇게 복사 형태로, 그러니까 중심부에서 이렇게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에너지가 70%까지는 이렇게 직접 전달되는 겁니다. 직접 이렇게 전달되는 복사의 형태로 전달되고, 이 표면에서는 대류, 뜨거운 것은 올라가고 차가운 것은 내려가는 이렇게 대류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대류 형태로 띄기 때문에 이 태양과 같은 질량인데요. 태양과 같은 질량이 바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태양 표면에 어떠한 무늬가 발생하냐면 바로 쌀알무늬가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 대류층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뜨거운 곳은 좀 밝게 보이고 내려가는 곳은 어둡게 보이는 이렇게 쌀알무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여기 근처에 올라오는 곳에 강한 자기장이 형성돼서 에너지가 못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강한 자기장이 형성돼서 에너지가 올라오지 못하게 되면 이 근처가 주변보다 온도가 낮게 되는 흑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양과 같은 질량에서는 바로 이렇게 복사층, 중심부에서 70%까지는 복사층이, 그 위는 대류층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이거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소리는 안 나오지만 영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태양이 발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가 이러한 형태로 전달된다. 화살표가 좀 보이나요? 이렇게 에너지가 화살표 형태로 이렇게 전달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가진 녀석들이 에너지의 전달, 별의 중심부에서부터 표면까지 에너지의 전달 형태이고요. 태양보다 좀 무거운 별들, 아까 CNO 순환 반응이 좀 우세한 녀석들, 태양보다 좀 더 무거운 애들은 이렇게 발생합니다. 중심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중심부가 이제 대류핵, 핵 자체가 이제 대류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류, 중심부에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대류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고, 그 바깥쪽은 복사, 에너지가 직접 전달되는 복사의 형태로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되더라. 그래서 질량이 작은 태양과 같은 별들은 어떻게 복사층과 대류층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러니까 핵이 가운데 중심이 핵이 있고,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핵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복사가
되는 겁니다. 복사층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대류층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요건 이제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가진 녀석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핵 중심액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태양보다 무거운 아이들은 태양보다 무거운 별들은 대류핵 요 층이 3개가 아니라 대류핵 그 다음에 복사층 이렇게 바로 이렇게 2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62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원시별의 에너지원, 원시별은 성운이 수축해서 에너지가 발생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무슨 에너지입니까? 그렇죠. 중력, 수축, 에너지.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고요. 이러한 원시별이 중력, 수축해서 1000만, 중심 온도가 1000만 K 이상에 도달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수소핵 융합 반응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제서야 비로소 뭐라고 부른다? 별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의 에너지는 수소핵 융합 에너지, 수소핵 융합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태양의 중심부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태양 표면으로 방출되기까지의 전달 과정을 설명해보자. 아까 얘기했죠.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가진 녀석들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70%까지는 복사하고 그 다음에 그 위는 대류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부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중심에서부터 약 70% 거리까지는 복사의 형태로 전달되고 그리고 표면까지는 그 이후부터 표면까지는 대류의 형태로 전달된다. 그래서 이러한 대류의 현상 때문에 쌀알 무늬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태양의 표면에 보면 밝고 어두운 그런 점들이 무수히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쌀알 무늬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원격 수업 3번째 시간 이렇게 별의 에너지와 그 다음에 내부 구조에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집에서 영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와 있는 영상 이해가 안 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학교 나와서는 이제 다음 단원인 요거 외계행성계 탐사를 이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혹시 그 전까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꼭 질문을 통해서 또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시간까지 원격 수업 받으시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계약한 원격 수업 이후 다시 만나서 우리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